오늘의 플러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인 식단, 최적의 방법부터 실천 전략까지 알아봅니다. 내과 전문의 정희원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원입니다. 정 교수님,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그러게요. 아, 참. 이제는 그럼 호칭이 박사님이라고 해야 되는 박사님 거죠?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MBC에서 네. 새로운 프로를 DJ하는 네. MC로, 네. 사회자로 드디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데뷔를 했습니다. 네, 일단 축하부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희원의 라디오 심표 네. 예, 평일 오전 11시 5분부터 아니 제가 12시까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슨 광고를 하고 그러세요? 뭐 많은 선배 지시도 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선배님 잘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대랑 프로그램 명이 뭐라고요? 네, 평일 오전 11시 5분부터 12시까지 정희원의 라디오 심표입니다. 건강 정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 사실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았던 게요. 병원 가면 네. 의사 선생님들도 얼마나 바쁜지 아니까 네. 더 물어보고 싶은데 눈치껏 대충 여기까지만 묻고 나올 때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코너들 중에 뭐 상담받는 것 같은 코너인데 네. 굉장히 뭐랄까요? 꼼꼼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궁금했던 것들이 거기서 해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라디오를 제안받았을 때 실제로 고민했던 부분이 그런 코너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도 마지막에 굉장히 환자분 많이 늘었을 때는 3분 진료, 2분 진료 이렇게 하면서 거의 환자분 3분 진료. 네, 들어오시면 내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라디오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께 어떤 한 가지 토픽에 대해서 특히 질문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 코너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별일 없으시죠? 약 잘 드시고 계시고 뭐 부작용, 그래서 다음 처방 받고 가세요. 이게 끝인 경우도 솔직히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진료를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많은 분들의 건강에 어떻게 네. 보면 뭐라 할까요? 해결사 노릇을 이제 톡톡히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오해하시는 것들, 걱정하시는 것들 좀 많이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약간 비만인들을 위한 해법들도 더 많이 해주시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네. 대사 건강 그리고 질병 예방에 대해서도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트나 편의점 가면 우리 정희원 박사님 얼굴 박혀 있는 즉석밥이라든가 이런 것들 꽤 많이 있는데 네. 이런 제품들 대부분 박사님의 기획 아래 그다음에 만들어진 거일 텐데 네. 이게 저속노화 식단과 당연히 연결되는 것들인 거죠? 맞습니다. 제가 최근부터 기업 협업을 꽤 하고 있는데요. 작년 정도에 목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전체 음식 포트폴리오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람들의 입맛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변합니다. 예. 지난 2015년부터 지난 10년 동안은 조금 더 달게 먹고 또 자극적이고 맵게 먹는 방향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반대로 변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WHO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달게 먹는다. 그리고 대체당을 많이 활용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문들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 대체당을 쓰는 방식으로 단 거를 먹어봐야 설탕 먹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또 결론에 도달을 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막 남용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WHO가 내린 결론이 사람들은 입맛을 바꿔야 된다.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이 결국에 이 무한 경쟁 같은 겁니다. 가공식품이라는 게 더 맛있게 만들려면 사실은 당분을 많이 넣고요. 그다음에 지방을 많이 넣고 그러면은 사람 입장에서는 엔도지너스 오피오이드라고 해서 그 내인성 마약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엔돌핀이죠. 그리고 도파민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더 음식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잘 팔리죠. 네. 그러면 또 매출이 나고 그런 음식들이 살아남죠. 네. 이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계속 진화를 해온 건데 그렇군요. 이거를 모든 업체들이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사람들이 못 느끼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있는 가공식품들의 운동장의 기울기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중을 상대로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실제로 좋은 경험을 하시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자기 돌봄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런 노력을 하면서 또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주시다 보니까
실제 저속노화 개념, 그러니까 대사질환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음식과는 다른 섬유질이나 단백질이 조금 더 보강되어 있고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이런 음식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건강하지 않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었던 그 결을 네. 완전히 반대쪽 축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제일 먼저 해가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뭐 물타기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예. 땡 도날드에서 땡 모닝을 먹었거든요. 교수님도 박사님도 그런 거 드십니까? 네,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예. 네, 여기 MBC 바로 앞에 있습니다. 땡 도날드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본도 쓰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땡 모닝을 먹었는데 제가 땡 모닝과 함께 먹은 게 프로틴 바였습니다. 네. 근데 그 프로틴 바는 섬유질 덩어리에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콩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땡 모닝이랑 완전 반대되는 성격의 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물타기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생활하고 바깥 생활하고 또 배달 음식 먹고 그러면서 더 먹게 되는 게 단순당 정제곡물 포화지방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과도하게 맛있게 나옵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하이퍼 팔라타빌리티라고 하는데 입에 들어왔을 때부터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뇌에다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또 어려운 말로 오베소제닉이라 그래서 예. 비만을 만드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식만 먹고 살다 보면 결국에 대사질환이 생기는 건데 현대인들이 이것과 반대되는 양상의 음식을 집에서 먹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그동안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원재료를 구해야 되고 예. 요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 촬영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가공식품을 통해서도 조금 드실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여기저기서 뭐 마트에 가던 네. 아니면 배달앱을 키던 저속노화라는 키워드들이 간간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항상 우리 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특히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은 요즘 배달앱에서도 저속노화 키워드들이 있던데 맞죠? 맞습니다. 땡다르의 민족. 네. 여기서 실제로 2025년에 주요 키워드로 저속노화를 선정하였던 바가 있고요. 또 외식 관련 예약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저속노화 관련된 결국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고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고 혈당 스파이크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너무 고기 위주가 아닌 이런 식당들을 큐레이션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이런 관련된 어떤 매출이라든지 또는 검색들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들었던 것은 물론 배달은 아니지만 가공식품 업계인데 정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생육 또는 가공육에서 백생육 그러니까 닭고기죠. 네. 소고기 먹던 분들이 물론 이게 뭐 사실 불경기여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만은 닭고기로 조금 쉬프팅 전환되는 모습이 보이고 또 고기를 드시던 분이 아예 그냥 두부나 콩 제품으로 또 옮겨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다른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 잡곡 매출이 YOY 그러니까 연 단위로 봤을 때 뭐 거의 연간 15에서 20%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즉석밥 업계에서도 네. 백미 기반의 즉석밥보다 잡곡 기반의 이 즉석밥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방식 자체가 이 당케어라든지 이런 데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박사님께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 기획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팁도 드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하다 알려 주실 텐데 네네. 그러고 나서는 당연히 걱정도 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얘네들이 잘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직접 뭐 식단에 활용도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많은 업체들께서 저한테 정말 물어오십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물어오시면 다행인데요. 왜냐하면 저야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는 영양학적 특성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제품들이 또 생존하기 위해서는 식품업계에서는 관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맛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서도 안 되고요. 또 그래도 업체가 먹고 살 만큼 정도는 또 단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이럴 때 결국에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양 성분 의학적으로 올바른지, 네. 그다음에 맛,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성공 가능성과 음. 지속 가능성 요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조자 입장에서는 또 꼼수를 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 제품이지만 당을 막 숨기는 거죠. 당 알코올을 많이 넣는다거나 그래서 네. 당류는 적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제대로 까놓고 보면 당이 많고 그러니까 뭐 0.5배의 설탕에 해당하는 무엇이 들어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또 고단백 제품을 소구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영양 성분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예. 일일 기준 영양 섭취량 중에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15%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프로틴 바를 먹으면 내가 하루 동안 먹어야 되는 단백질의 15%를 먹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제품에 탄수화물은 25%가 들어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의 이름은 단백질 바가 아니라 탄수화물 바가 바네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걸 이제 단백질 바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샐러드인 경우에도요. 자, 샐러드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결국에는 뭐 녹색 채소 이런 예. 것들이 잔뜩 들어있죠. 하지만 드레싱. 드레싱을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기름이라든지 예. 또는 소금, 첨가물들이 잔뜩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가도록 제가 유도를 하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맛도 잃지 않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자문들을 해드리고 있고 연구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제대로 이렇게 협업을 해서 나오는 제품들에서는 함부로 저속노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떤 식품이 노화를 늦춘다 예. 이런 걸 소구하면 불법이 되거든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음성적으로 또는 그러니까 저와 상관없이 막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엔 정말 공격적으로 막 제 이름을 도용하기도 하시고 어이구. 또 저속노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예. 이제 그 가장 극단에 있는 것이 아마도 영양제일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영양제를 뭐 드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주로 드리거든요. 자연스러운 음식을 드시는 게 좋지 굳이 영양제를 드셔서 보충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양제 업체들이 저속노화 영양제 이렇게 아예 그냥 광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허탈한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조심하셔야 되고 광고 특히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관련 없는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네요. 이제 많은 대중분들께서 오히려 이제 저속노화에 대한 피로를 느끼고 예. 약간 옛날 웰빙처럼 좀 퇴색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어떤 단어가 사람들에게 크게 소구하면 그걸 따라하는 좀 업체들이 생기게 됐고 네. 그러다 보면 진짜 본질과 다른 제품들도 막 나오게 되는데 네. 그런 면이 있었군요. 네. 근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식품료 같은 거라든가 즉석밥이나 이런 것들에는 저속노화라는 단어를 아예 쓰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화를 예방해 준다 또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두유가 있습니다. 이 두유는 뭐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줍니다. 저항 전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혈당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효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은 그런 것들을 소구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식품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게 맞고요. 네. 그러면 제가 마트에서 네. 교수님 얼굴을 본 적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게 저속노화 제품이다가 아니라 약 교수님이 기획해줬다는 의미였겠군요. 이제 성명권, 초상권을 이제 제가 허여하는 경우에 네.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법적 조치를 또 취하느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다가 원래는 나중에 이제 피해 그러면 안 받으시면 되거든요.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일단 연락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 네, 하면서 저는 그냥 반가운 마음에 정 박사님이 기획하신 건가 보다 하면서 오히려 더 손이 갈 때도 있는데 앞으로 네. 제가 보게 되면 네. 사진 캡처해서 이거는 맞는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트나 편의점 또는 뭐 땡땡 뭐 부영 이런 데서 판매되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다 맞아요. 당연히 적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들 중에 정말 어디 구석에 이렇게 뭐 정의원 박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 주시기를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고려 요소를 말씀 주셨어요. 네. 맛, 그 다음에 저속노화와 관련된 네, 진짜 건강,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경제성, 지속 가능성. 네. 왜냐하면 업체도 돈을 남겨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세 번째 게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네.
요즘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기호가 단 네. 거를 찾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것들 찾다 보니까 네. 그런 건 어디선가부터 대량 생산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대량으로 공급받기가 쉽게 되다 보니 네. 당연히 가격도 왠지 그런 게 싸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좋은 것들로 뭔가 제품을 기획하기 위해선 단가가 오히려 더 비싸질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더 비싸집니다. 어. 약간 비싸지고요. 그리고 볼륨이 작기 때문에 사실 업체에서 만약에 이걸 이제 그린워싱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이 그린워싱이라는 게 왜 탄소 절감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뭐 그 사실 노력 별로 안 하고 막 이렇게 쇼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제품을 개발하면 되게 비쌉니다. 음. 제가 이제 비유를 드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현대차에서는 예전에 환경차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걸 하기 싫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 생산을 했고, 네. 또 주요 모델이 발매되면 뭐 예를 들어 소나타가 나왔다.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 소나타는 훨씬 뒤늦게 나오고 또 일부러 상품성도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팔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예. 팔수록 손해니까요. 아. 그런데 이 논리가 어느 순간 바뀌면서 하이브리드가 이제는 대세가 돼버렸죠. 마찬가지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건강을 개선한 음식 자체가 아예 메이저 대세가 돼버리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통곡물 즉석밥이 흰쌀 즉석밥보다 오히려 볼륨이 많아지고, 게다가 통곡물이고 더 건강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주 약간이라도 지불의사가 더 있다면 예. 업체 입장에서는 부가가치를 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사실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연비가 좋고 또 공회 전시에 조용하기 때문에 또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추가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거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쇼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건강한 방향으로 쉬프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예 대규모로 준비를 하시되, 대신에 소비자가 느끼는 경험 자체가 저는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영양사 분들께서는 첨가물이라든지 또는 조미료라든지 대체당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보시고, 네. 그래서 되게 맛이 없는 건강 제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제 그러면 소비자는 그 제품을 외면하게 외면하죠.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또 업체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경험을 하다 보면 예.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같은 업계는 아니지만 BMW가 처음에 i3라는 전기차를 예. 2010년대 중반에 발매를 했습니다. 예. 아마 2013년, 2년 정도 나왔을 텐데 예. 그 전기차가 굉장히 일찍 잘 나왔지만 그때 이제 잘 안 됐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BMW 회사의 전기차 개발이 굉장히 뒤처지게 됩니다. 경쟁사보다. 예.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잘 파악하되, 말씀드린 이 사실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가 너무 어렵지만 예. 만족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한번 터지면 결국에는 선순환이 되는 거죠. 단가가 생산 단가는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마진이 남으니까 또 소비자들은 또 이런 맛들에 익숙해지게 되니까 더 이런 것들이 메이저리티 대세가 될 수 있겠죠. 네. 앞서 정의원 박사님께서 그 뭐라 할까요? 그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다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네. 그거 자칫 잘못하면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생기거나 그러면 구색 맞추기용 상품에 불과할 가능성이 맞습니다. 많아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야 제 휴대폰에 박사님 알고리즘이 이제 잡혀가지고 뭐가 자주 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예, 책을 최근에 출간했습니다. 저속노화 마인드셋이라는 책인데요. 지난 한 2, 3년 동안 제가 뭐 저속노화 또는 건강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드렸고, 그러면서 피드백 받은 것들에 대한 뭐 억하심정도 있고 또 오해들 풀어드리고 싶은 것들도 있어서 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책까지 내면서 저속노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 저변에 가속노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제가 저속노화 이야기하고 또 생활습관의 선순환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것도 일종의 갓생 아니냐, 그리고 혼자서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냐, 너무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다, 그리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통근도 너무 길고 네. 회사에서 너무 일을 많이 시킨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제 스스로의 경험도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내용들을 잘 알고 또 실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환경이 갑작스럽게 또 강제로 바뀌게 되면 네. 어떤 식으로 악순환을 경험하는지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루틴들이 있는지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결국엔 미디어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10년 젊어지는 음식 3가지 예. 아니면 이것만 드시면 뭐 치매가 안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는 이건 납작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 너무 단편적으로 저속노화가 묘사가 되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 전반적인 삶의 선순환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저속노화는 뭐 좋은 음식 먹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저속노화라는 것은 정말 나무의 건강과 같다. 그러면 그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토양 그리고 예. 뿌리가 되거든요. 그 토양이라는 게 결국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또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줄기 즉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목록 그 위에 생활 습관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그 답변하시면서 가끔 시계를 보는 걸 보고 벌써 베테랑 MC 다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이번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네. 뭐 그렇게 많은 말씀을 이제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요. 네.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종합병원에 또 진료를 보셨던 분이니까 네네. 그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그 과정에서 짬짬이 식사는 어떻게 챙기시는지 전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앞서 말씀 네. 잠깐 주셨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하고 싶어도 네. 뭔가 건강하게 살고 저속노화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네.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본인은 그걸 그래도 하면서 남에게 잔소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이제 여쭤볼게요. 네네. 먼저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 관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스트레스 늘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이라고 하지요. 부신해서 분비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요. 예. 또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바꾸고 전두엽 기능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전두엽 기능이 뭐 브레이크 페달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단 것들도 땡기고 기름진 게 땡기고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근육을 직접적으로 녹입니다. 예. 이걸 아트로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유전자들이 있는데 근육을 녹이는 유전자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발현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 헬스 하시는 분들이 근손실 하시는데요. 이 근손실에 가장 안 좋은 게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그 참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은 원래는 아침에 깰 때만 확 올라갔다가 하루 종일 쫙 가라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가라앉아 있어야 사람이 잘 잘 수 있습니다. 입면이라 그래서 수면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수면에 들어가서 또 유지가 되는데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낮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으면 입면, 이 잠에 드는 것이 어렵고 또 자꾸 깹니다. 그렇게 해서 수면의 양과 질이 떨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참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게 스트레스 관리의 제일 쉬운 방법은 전날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렇긴 하겠죠. 네. 이게 잠도 그래서 수면장애의 악순환이 전날 잠을 잘 자면 결국에는 자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이 잘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고 그리고 과각성이 풀리기 때문에 다음날 잘 잡니다. 그러니까 참 순환 논리 닭과 달걀 같은 건데 그러면 지금 당장 막 힘든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는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뭐 9호선 지하철에서 낑겨서 가는 그런 스트레스, 그다음에 직장 상사의 괴롭힘, 그리고 윗집에서 발을 구르는 스트레스. 특히 이런 발을 구르는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예측 불가능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만성 스트레스의 기준 중에 이게 제일 나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들은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2번째 양상의 스트레스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말씀 안 하시는 건데요.
현대인들이 원하는 머리 쓰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 쇼폼을 본다든가, 예. 아니면 쇼핑을 한다거나, 예.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은 뭐 하이볼 같은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또 반드시 들어야 되는 예시로 굉장히 달고 맛있는 가속노화 음식도 있겠네요. 예.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즐거움의 뭐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예. 근데 이 도파민은 나왔다가 푹 떨어지거든요. 예. 마치 혈당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도파민이 떨어질 때 우리 몸은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7, 80년대 코카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이제 연구들을 했는데 코카인은 도파민을 주거든요. 코카인을 처음 내가 하게 되면 코에다가 살짝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코카인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크래쉬라고 해서 불쾌가 찾아옵니다. 예. 그런데 이 코카인을 같은 용량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뿌리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즐거움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즐거움은 줄고 이 크래쉬, 즉 불쾌함은 굉장히 커집니다. 예. 결국에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뭐 쇼폼이나 SNS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코카인과 비슷한 특성으로 도파민을 주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단순당 같은 도파민이라고 부릅니다. 네. 단순당 같은 도파민은 결국에는 스트레스 또는 뭐 번뇌를 불러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절반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지만 술을 마시고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굉장히 폭증합니다. 예. 그러면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요. 네. 그럼 다음날 스트레스가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의 스트레스 관리는 선순환 그리고 제가 잡곡밥 같은 도파민이라고 부르는 도파민을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영국의 한 연구를 보면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한 6분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차분하게 책을 읽으면 네. 스트레스 지수가 뭐 거의 3분의 1로 감소됩니다. 그래요? 네, 60% 이상 감소됩니다. 책 종류와 상관없이요? 그 연구에서는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노잼 활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제 이제 의학계에서 스트레스를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연구가 되어 있고요. 예. 박정호 교수님 좋아하시는 러닝 네. 이런 것도 스트레스 떨어뜨려 줍니다. 산책, 산림욕, 예. 명상, 요가 그리고 명상 테크닉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몰입, 악기 연습 이런 적극적으로 두뇌를 사용하는 활동들도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예. 자, 그래서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스트레스, 이래야 되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뭐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너무 무리가 되고 자기들 보면 뭐 이렇게 큰 위협을 주면 그때는 일을 조정하거나 뭐 퇴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면 하는데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약간의 미망,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예. 굉장히 가처분 시간이 짧고 네. 퇴근 후에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빠르게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마음에 술을 들이키거나 쇼폼을 누워서 보거나 하는데 그게 오히려 잘못 가는 방향인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실제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이유들 중에 과도한 업무라든가 뭐 원치 않는 어떤 갑자기 떨어지는 어떤 이슈들 이런 걸 대응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네. 그렇게 갑자기 생긴 이슈들까지 다 처리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풀려니까 정작 시간도 없고 어디 가기도 애매하고 하니 네. 그냥 뭔가 폭음 아니면 폭식 아니면 뭔가 자극적인 뭔가 컨텐츠를 본다든가 하는데 그게 오히려 네. 더 악재군요. 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좋았던 건 저 역시 러닝이고요. 예. 외래 진료를 보고 나면 정말 스마트폰을 너무 스크롤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막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는 한 40분 정도 달리고 나면 그 생각이 싹 사라지고 뇌를 정말 씻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다시 논문을 쓴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걸 경험을 많이 하였고요. 예.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하지만 뭐 밤샘 당직을 한다. 예.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샘 당직을 하면 자정 정도가 되면 컵라면을 깝니다. 근데 컵라면 먹고 나면 또 예. 코골이 생기고 부어가지고요. 네. 그러면 또 잠 잘 못 자면 다음날 스트레스도 더 올라오고요. 그래서 결국에 견딜 수 있는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는 또 우리 뇌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잠 못 잔 사람의 뇌는 더 달고 기름진 것들을 당겨 하고 이런 것들은 연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식단을 해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약간 릴리즈할 수 있는 풀어버리는 게 아닐까, 스트레스를 확 푸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스트레스를 좀 다독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배치하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기업 강연 같은 데를 가면 늘 말씀드리는 게 일상 특히 근무 시간에 그 건물 안에 가둬두지 마시고 예. 갇혀 있지 마시고 오히려 뭐 한 30분, 40분 운동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업무로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운동을 하고 나면 특히 달리기나 이런 것들 걷기 하고 나면 뭐 어떤 연구에 보면 정말 뇌 기능이 100이던 게 160까지 올라간다. 특히 창의력 이런 것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전두엽 기능 좋아지고 뇌 혈류 좋아진다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점심 먹고 막 브레인 포그 와 있는 분들 앉아서 졸고 있는 것보다 이분들 차라리 운동하시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고 나서 더 집중해서 짧게 일하시는 게 훨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저는 60년대, 70년대 성공방정식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우리가 뭐 경공업을 하고 미싱을 돌릴 때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맨파워가 오랜 시간 일하는 게 아웃풋 산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또는 뭐 쌀 농사를 지었을 때의 마인드셋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기성세대에 많으시고 길게 일하는 게 올바르고 또 더 빡세게 일하는 게 올바르다 생각을 하시는데 지식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이 뇌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코티솔 레벨,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은 최대한 낮춰줘야 되고 잠을 잘 자야 되고 또 저속노화 식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실제 상파울루 대학교의 연구를 보면 젊은 사람, 비교적 젊은 사람들 성인인데요. 얼마나 깨끗하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 인지기능 차이가 난다 이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 사회 환경 자체도 네. 일하는 사람들, 사회 구성원들이 스트레스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주제인 이제 식단 관리와 관련돼서 스트레스와 엮어서 여쭤보면요.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단 걸 먹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중간에 또 컵라면도 드신다면서요. 박사님조차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저속노화를 위해서 또 그걸 위한 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노잼 식단 비슷하게 좀 절제된 식단을 하는 게 좋긴 한데 네. 그게 도저히 안 될 때는 네. 컵라면 한 사발 들이키는 게 네. 오히려 스트레스를 극복하거나 나름대로 그것도 나름대로 꼭 필요한 조치다라고 판단하세요? 컵라면을 먹지 않기 위해서 막 예를 들어서 뭐 그 볼펜으로 막 허벅지를 찌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장수하신 분들, 예. 블루존이라든지 또는 백세인들 이런 분들 보면 낙이 없이 사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렇겠죠. 예, 브라이언 존슨 같은 분들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속노화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브라이언 존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일 똑같은 뭐 스무디 먹고 똑같은 채소 먹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망이 두더지 게임 같기 때문에 찍어 눌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시거든요. 예.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의 이 건강 연구를 해보면 어르신들께서 맨날 똑같은 거 먹지 않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일일 변동성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친구들과 즐거운 날을 보내야 한다. 그러면 약주를 하실 수도 있고 고기를 네.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지만 또 물타기를 잘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경박단소하게 가볍게 잘 드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노잼 그러니까 저속노화가 무조건 나에게 즐거움을 거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도파민 센서를 연구를 해보면 계속해서 도파민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다거나 하면 그 센서의 감도가 약해지고 또 도파민 자체의 생성과 또 그 재흡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실제로 도파민 센서 시스템이 낙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그래서 더 꿀잼인 것만 해야지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 슴슴한 즐거움을 얻으면 그건 아예 그냥 느끼지를 못합니다. 즐거움을.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는 자꾸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나의 도파민 센서가 조금 더 깨끗하고 맑게 바뀔 수 있도록 내가 삶을 구성해 주는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좋은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예.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지루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에 결국에는 조금 더 이 잡곡밥 같은 형태의 도파민, 말씀드린 예. 약간의 노잼 활동, 근데 이런 활동들은 치매 예방 효과도 있고요. 내 뇌 자체를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활동들은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새로운 활동이거든요. 이런 활동으로 라이프 스타일의 선순환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선순환에서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싫습니다. 실제로 박정호 교수님께서 러닝 한번 해보시니까 그 도파민 느껴지시잖아요. 있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몰입, 그 호흡을 느끼는 과정, 그 명상 같은 느낌. 그러다 아직 그 반열은 아닙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거의 뭐 10km씩 뛰시니까요. 예, 그렇긴 하죠. 그 뛰는 과정이 뭐 처음에 보통 1, 2km 정도는 되게 지겹고 아유 덥고 막 왜 나왔지? 뭐 예. 이런 생각도 있죠, 솔직히. 그리고 호흡이 막 덜컹거리잖아요. 예, 처음에는. 맞아요. 그러다가 한 뭐 4, 5km 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좀 안정됩니다. 평화로워지고 네. 머릿속이 좋아지는데 저속노화는 이런 느낌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식단을 깨끗하게 먹어보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뇌가 맑아지는 것 같다 이 느낌을 뭐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경험들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러다가도 뭐 정말 필요하면은 뭐 약주 한잔 하고 또 고기 먹으러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억제하려고 하면 나중엔 댐처럼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 기법 중에 왜 뭐 칼로리를 카운트하면서 억지로 막 소식을 하고 예,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욕망을 누르고 이런 것들은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의 뇌의 음식이나 취향, 음식에 대한 취향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취향 자체가 좀 더 건강해지고 건전해지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의지력 없이 습관에 의해서 그리고 또 좋은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같이 어디 놀러 갔는데 우리 출출한데 컵라면 하나씩 하자 하면 네. 그 순간은 그걸 즐기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난 컵라면 같은 건 이제 안 먹어.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맞습니다. 자, 그와 함께 또 고민되는 부분이요. 아마 책에서는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 약간 고당 또 네. 고지방 이런 음식에 길들여져 있던 분들이 네. 갑자기 식단 바꾸다 보면 뭔가 심심하고 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지금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당장은 어떤 변화를 못 느끼지만 네. 나중에는 나를 이렇게 바꿀 거야라는 네. 미래지향적인 사고 이런 게 좀 도움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미래자기라는 또 개념이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2년 이상 떨어져 있는 시점의 나는 거의 남으로 뭐 인지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보통 뭐 18개월에서 24개월 이상을 선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미래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어찌 보면 저는 이제 노년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네. 80대 어르신들 주로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병 목록, 특히 이제 뭐 허리 사진, 예. 그리고 뇌 사진, 그리고 드시는 약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들의 그동안 누적된 라이프 스타일이 주마등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시적으로 볼 때도 있고 또 뭐 수백만 명 단위의 인구 집단 연구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머리로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연구들을 보면 정말 뭐 70대의 나를 그려본다 또는 그런 것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사진으로 만들어서 그런 나와 뭐 대화를 한다거나 예. 또는 편지를 써본다거나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성적으로 미래를 내가 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실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렇게 미래 자기에 대해서 고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돈에서 많은 부분을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자기를 사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대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이게 원시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하죠. 시간 지평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예. 보통 뭐 사람이 30년 정도 살고요. 처음 15년은 성장과 발달을 해서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엔 아이를 낳다가 30대 되면 뭐 맹수에게 사로잡히거나 또는 외상을 입거나 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요. 네. 거기에 맞춰져 있는 우리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은 이 미래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다행히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보면은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젊은 분들이 굉장히 잘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결국에 우리가 70대, 80대, 90대에 어떻게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재 역량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엔 간병비나 의료 비용을 크게 아껴주고 또 남들은 7, 80대에 거의 뭐 와병을 하시는데 나는 뭐 등산도 다니고 러닝도 할 수 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 90%는 나의 생활 습관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또 이런 것들이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당장의 본능을 약간은 이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타고난 건강 체질 이런 소리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타고난 것과 그리고 식단을 관리하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아니면 뭐가 더 결국은 효과가 더 좋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특히 이 비아냥거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옆 동네 할아버지는 100세까지 막걸리 하루에 5통 드시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돌아가셨다 하시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반례도 있습니다. 낙하산을 스카이다이빙을 하는데 메고 떨어졌죠. 그런데 낙하산이 고장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살아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예로 들면서 앞으로는 스카이다이빙 할 때 낙하산을 매지 않는 걸 룰로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수명이 증가되면서 이제 과거 미국 연구들을 보면 한 70대 30, 즉 생활 습관이 70 그리고 타고나는 유전과 팔자가 30 정도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수명이 더 길어져 버렸기 때문에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제 그 전문가들은 90대 10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쌓아가는 생활 습관 누적이 90, 10%만 유전과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0%밖에 안 되는군요. 이게 암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50대 5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은 이제 랜덤으로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세포가 약간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인 만성 질환, 특히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노쇠 그리고 치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내가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쉽게 비유를 들면 보통 우리가 이제 100점 만점의 내재 역량,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 기능을 다 합쳐서 100점이라고 봤을 때 이 100점이 이제 최고점 35세 정도에 옵니다. 이때부터 1년에 1%씩 이 점수가 까입니다. 75점 정도가 되면 노인의 몸이 되고요. 60점 정도가 되면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에게 대략 40점 정도의 여유분이 있죠. 이걸 1년에 1%씩 까이게 하면은 그게 정속노화입니다. 1년에 2%씩 까이게 하면 가속노화입니다. 0.5%씩 까이게 하면 저속노화입니다. 이게 이제 수비 전략입니다. 근데 공격 전략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100점에서 105점, 110점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늘 말씀드리는 신체, 인지, 사회 활동을 적당히 하시면서 성장 마인드셋 가지고 계속 스스로를 괴롭혀야 됩니다. 너무 많이 괴롭히면 또 코티솔 때문에 녹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중용이 되는 지점에서 계속 지금 러닝 하시는 것처럼 결국에 근육을 사용을 하고 뇌를 사용하고 사람도 만나는 일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치매 노쇠가 늦게 옵니다. 박사님은 사실 저야 뭐 개인적으로도 좀 아는 분이라서 익히 알지만 달리기라는 취미도 있고 또 홀은 연주도 하시잖아요. 다양한 취미들을 또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하기도 하시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잡곡밥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스트레스가 많으면 달리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연습실로 숨어 들어갑니다. 정말 별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해야 되니까 했던 것도 있었고요. 달리기는 살 빼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 처음 시작할 때 88kg였거든요. 근데 달리기를 통해서 한 20kg 정도를 뺐습니다. 근데 빼는 과정에서 이상한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이제 러너스 하이인 거죠. 처음에 막 뭔가 막 그 가슴이 뛰고 뭔가 뇌가 막 속이 텅 빈 것 같으면서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학부 때 또는 대학원 다닐 때는 2, 3일 정도 뛰지 않으면 이 뇌가 약간 이렇게 삐걱거리는 느낌도 들고 글이 안 써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생활 필수품이 되었고요. 호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른도 도파민을 너무 많이 주고 특히 오케스트라에 가서 다른 호른 파트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음정을 딱 맞췄는데 그 음정이 잘 구현되면 그때는 믿을 수 없는 정도의 도파민이 나오는데
대신에 제 소리가 좋지 않으면 그때는 또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잘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라디오도 이제 다시 맡게 되셨고, 이제 뭐 라디오 진행자라는 새로운 직업이죠, 이거는. 네. 직업도 갖게 되셨는데, 이거는 본인의 저속 노화에 어떤 순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라디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네, 저도 해보고 상당히 좀 네. 예, 많은 점에서 제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유, 겸손한 말씀이고요. 네, 라디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호른을 잘 연주하는 것과 비슷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더라고요. 예, 결국에는 뭐 호흡, 발성, 예. 그리고 항상 맑은 두뇌를 유지해야 되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제가 몇 가지 더 계획한 운동들과 이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러닝 잘하는 것과 호른 잘 부는 것과 웨이트 잘하는 것과 뭐 스트레칭 잘하는 거 거의 대부분 그 공부 잘하는 거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뭐랄까 안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코어가 좋아야 되고 코어가 좋으면 발성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인 자기 돌봄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인디케이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보할 시간 드릴게요. 뭐 어떤 방송이 되겠습니다. 한 문장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원의 라디오 쉼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건강 정보들, 특히 이제 실제로 진료실에서 그 상담하기 좀 어려우신 또는 정말 진료를 받으러 가시자니 좀 번거로우시기도 하고 또 바쁘시기도 하시고 또 진료실에서 시간도 부족하신 경우가 많으신데 이제 그런 답답함들 또 해결해 드릴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너튜브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정보들이 많은데 이런 자극적인 정보들 대신에 좀 슴슴하지만 실제 논문 그리고 증거에 입각한 그리고 게스트들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그래서 정말 정통파 게스트들 위주로 해서 제대로 된 정보들을 접하시고 이를 통해서 건강관리 실천하실 수 있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원의 쉼표 진행자 정의원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